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신종 다이어트 치료제 인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요즘엔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제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국내외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효능을 보여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9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상 마운자로의 처방은 7만 383건입니다. 위고비는 8만 5,519건으로 둘을 합쳐 20만 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감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 체질량 지수가 성인의 30kg/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고 60kg이 넘는 12세 이상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벌써부터 청소년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성인들도 처방 없이 직구를 하는 등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판매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번지고 있습니다. 오직 외모를 위해 잘못 사용하면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만은 어떤 미용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질병으로 봐야 되고 성장기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염려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치료제 오남용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도 잘못 쓰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염이나 장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제품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 억제제 누적 처방량이 10억 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 마약류 식욕 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 3천만 정으로 집계됐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안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펜터민을 70만 명, 펜디메트라진을 50만 명, 암페프라몬을 7만 명 이상이 처방받았습니다. 식욕 억제제 처방 환자 108만 명 중 89.7%는 여성 환자였습니다.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죠. 나는 평생 다이어트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또 비만 치료제를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다네요. 네, 그런데 식약처가 비만 치료제 처방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상 체중인데도 비만약 처방을 받는 등 무분별한 사용을 우려해서인데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비만 치료제 오남용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재 캐스터. 네,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이사인 허양임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얼마나 과체중이어야 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비만 치료제는 이제 처방 기준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일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허가사항은 그렇고 우리가 25 이상부터 비만으로 보기 때문에 25 이상에서도 동반 질환 위험이 올라가거나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운동 식이요법만으로 충분한 체중 감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가의 판단 하에 고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주사제인 GLP-1 제제들은 사실 위장관 운동에 작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부작용이 위장관에 작용하는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구역감이 있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변비, 설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을 용량을 한꺼번에 높은 용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서 점차적으로 용량을 증량하면서 약에 적응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다음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발적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면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중단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지켜볼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비만인데도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비만인 경우에 동반 질환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분들은 비슷한 계열의 약제를 사용했을 때 심한 부작용이 있었고 힘들었던 분들을 사용할 수가 없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반 질환 있는 약제들 중에서 특히 당뇨 약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제는 비만 치료를 사용하면서 영양을 줄이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고요. 다른 또 약제들이나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약제 선택부터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까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면서 약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오남용이 되는 부분은 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일단 그런 부분은 비만을 미용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약의 오남용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분들 반드시 비만 치료제를 사용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보험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험 안에서 커버가 돼야 우리가 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부작용이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비만 치료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동반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나아가서는 심뇌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질환이 위험이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보험의 커버를 받는 게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비만 치료제 맞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비만 치료제는 말 그대로 약이고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치료 대상자군이 정해져 있고 그런 분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비만하지 않은 분들, 특히 정상 체중인 분들이 단지 1, 2kg, 3, 4kg를 빼겠다고 쓸 수 있는 약으로 생각하기에는 비용도 너무 고가이고 그다음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고 인지가 비만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운동이나 식이 같은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하시고 약에 대해서만 의존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가격 인하부터 제형 변화까지 다양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위고비 처방은 이미 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단기간에 2018년 4분기부터 선두를 지켜왔던 싹센다의 아성을 넘어설 정도로 빠른 성장세입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363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비만 치료제의 인기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더 싸게 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기회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고비는 용량별로 차등 가격을 적용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간다는 방침입니다. 72주 투여 임상시험 결과 체중이 최대 22.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마운자로도 다음 주부터 처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주사 투약의 고통을 덜어주는 패치형 마이크로니들 등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오남용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위고비는 보건당국 결정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처방을 금지했고 한국의학바이오 기자협회와 대한비만학회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하고 처방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오남용 시 메스꺼움, 구토, 췌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그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염증이 심하면 췌장을 전부 다 녹여버릴 수도 있고 비만약에 대한 부작용이 이슈가 됐던 것도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나오면서 그랬던 건데 그게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비보험 처방에 따라 오남용 통계도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 질병 치료용이 아닌 단순 미용 보조제 정도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